I see it! Hold on! Come on! 안녕하세요, 팔고브로스입니다. 여러분, 모터스포츠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이 꼭 바퀴가 달려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로도 모터스포츠가 될 수 있고, 눈밭을 헤쳐나가는 스노우모빌도 모터스포츠가 될 수 있죠. 하물며 탱크로 하는 경기도 있고, 작지만 강력한 RC카들도 모두 모터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엔진, 모터가 달린 모든 것으로 시합을 하는 것이 모터스포츠인데, 오늘 다룰 소재는 겨울에는 어울리지 않아 여름이 되면 한번 다뤄보려고 했던 보트레이스입니다. 육지에서 펼쳐지는 모터스포츠 못지않게 바다에서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뽐내는 보트레이스의 세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트레이싱의 시작. 보트레이싱은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 1903년 프랑스의 어느 선박클럽이 생강에서 주최한 62마일의 거리 약 100km를 보트 타고 레이스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강이 왜 그렇게 길지? 하고 봤더니 생강의 길이는 776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도 더 길더라고요. 여튼 1927년에는 UIM이라는 파워보트 국제관리기구를 설립하고 보트레이싱은 점점 커져나갔는데 1964년 세계선수권 보트 대회를 도입 후 오늘날의 클래스 1 월드 파워보트 챔피언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우승했던 보트들은 얇은 합판으로 제작되어 안전하지도 않았고 속도는 시속 48km 정도로 시시했을지 모르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쌍동선을 디자인으로 한 보트들이 나오고 보트 엔진 기술들도 발전해 시속 100마일의 벽을 깰 수 있었죠. 그리고 요즘 클래스 1에 참가하는 보트들의 스펙은 더욱더 화려한데 잠시 살펴보자면 보트의 엔진은 1100마력의 트윈터보 차저 V8 엔진을 장착해 최고 속도는 260km를 넘고 길이는 12에서 14m, 폭은 3.5m이며 무게는 약 5톤 정도입니다. 탄소 섬유와 방탄복과 방탄모에 들어가는 케블라 소재 등을 사용해 드라이버들의 안전성도 높였죠. 덧붙여 클래스 1의 보트에는 WRC처럼 두 명이 탑승하게 되는데 한 명은 보트를 조종하고 다른 한 명은 WRC의 코드라이버 같이 내비게이터 역할도 하며 엔진 출력을 담당하기에 둘 사이에는 환상의 콤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엔진 출력을 담당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말 그대로 스로틀과 트림을 제어하며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신이 운전하고 있을 때 조수석의 친구가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하물며 기어까지 변경해준다는 것을요. 생각만으로도 불편한데 여기는 평평한 아스팔트가 쫙 깔린 도로가 아니라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라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건 뭐 거의 날아다니는 것 아니야? 육지의 최정점인 F1이 있듯이 보트레이싱에도 F1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포뮬러1 파워보트 월드 챔피언십입니다. 로고는 F1 H2O를 사용하는데 H2O는 물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여튼 1981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F1의 타이틀을 사용하는 만큼 F1처럼 여러 나라를 돌며 그랑프리가 치러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며 사용되는 머신들 또한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간 보트들입니다. F1 파워보트 들은 길이 6m에 너비는 2m로 클래스 1의 보트들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사이즈라 두 명이 탑승하는 것이 아닌 혼자서 탑승을 하고 무게는 약 390kg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트의 무게만 120kg이라 엔진의 무게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인데 그만큼 엔진의 성능도 후덜덜하죠. 파워보트의 엔진은 V6의 이행정 엔진으로 1000rpm에서 400마력이 넘는 힘을 낼 수 있고 제로백은 4초에 최고 속도는 250km 를 넘나들죠. 시간당 120리터의 연료를 먹어치우는 것은 함정입니다. 그리고 F1 경기를 보면 코너를 통과할 때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행이 가능한 이유는 고성능의 엔진도 엔진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동 장치들과 공기 역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보트들은 바다의 끊임없는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선체의 공기 역학과 유체 역학 및 프로펠러 디자인이 엔진의 성능보다 더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보트가 코너를 돌 때의 속도는 시속 160km로 탑승자가 7G 이상의 힘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너를 진입할 때 가장 많은 접촉 사고들이 나는데 사고 장면들을 보면 죄다 장난이 아닙니다. 하물며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치러지기에 사고가 나면 보트는 가라앉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990년대 후반 조종석에는 에어백이 도입되어 구조대원이 오기 전까지는 탑승자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죠. 번외로 자동차 회사들이 만든 보트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봐볼까요? 먼저 페라리의 아르노입니다. 아르노는 1952년 엔초 페라리가 직접 참여하며 제작해 페라리 최초의 보트라는 수식어로 1953년 세상에 나왔는데 곡선을 좋아하는 페라리 자동차처럼 빼어난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흡사, 붉은 상어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요? 보트의 소재는 마호가니 목재를 사용해 만들었고 보트의 엔진은 당시 영국 실버스톤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페라리 F1카와 같은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4.5L의 V12 엔진은 튜닝을 거쳐 550마력까지 끌어올렸는데 최고 속도는 무려 242km입니다. 1953년에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지만 이탈리아 페라리아에서는 시속 242km의 차도 아닌 보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부가티의 리니에티. 부가티의 창업주는 자동차뿐만 아닌 요트에도 욕심과 애정이 남달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가티의 요트 이름도 자신의 막내딸의 이름을 따서 리니에티라고 지었죠. 리니에티는 요트 제작 회사인 파머 존슨과 같이 만들었는데 실온을 닮은 요트에서는 부가티의 상징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크기라서 그런지 엔진은 V8에 1000마력을 웃돌지만 최고 속도는 90km 정도로 다소 느린 편이죠. 하지만 배 내부에는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자쿠지와 물놀이를 하고 나와 몸을 녹일 수 있는 화덕까지 갖춰져 있어 진짜 럭셔리 요트 그 자체입니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보트. 람보르기니에서 바퀴만 떼고 물에 던져놓은 것처럼 똑 닮은 이 보트는 이상하게도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트를 만든 제작자는 2015년에 아벤타도르 50주년을 기념해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퀄리티를 본다면 분명히 제작자는 일반인이 아니겠죠. 여튼 이 보트를 보고 람보르기니도 자극을 받았는지 요트 제조사인 이탈리안 시그룹과 합작해 람보르기니 63이라는 보트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63은 1963년에 창립한 람보르기니를 뜻하는데 람보르기니에서 사용하는 엔진을 그대로 사용했고 람보르기니 스타일의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도 돋보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든 보트는 많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배는 역시 이 배만한 것이 없지 않을까요? 고래다 고래.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가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가?行くぞみんな掛け声忘れんなフードバス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